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나누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화 앤토원 피셔라고 하는 그 영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소중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앤토원 피셔라는 영화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의미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은 앤토원 피셔를 통한 트라우마와 힐링에 대하여,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트라우마 혹은 힐링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완벽한 힐링은 없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를 이렇게 속 시원하게 확 치료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한 가지 사례, 한 가지 모습은 늘 그걸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죠.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기본 영상을 이제 보았는데요. 그 앤토원 피셔는 그 어린 아이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그에게 큰 트라우마를 갖고 살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고통, 어려움, 또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해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앤토원 피셔가, 이 사람은 이제 실존 인물입니다. 이 앤토원 피셔가 결국은 데이븐 포트라고 하는 그 상담자를 만나면서, 의사를 만나면서 큰 변화를 이제 얻게 되고, 또 이제 그 순수한 모습을 이제 되찾게 되는데, 이제 사실 상담이라는 얘기가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죠. 상담. 근데 사실 상담이라는 거는 꼭 필요하고 좋지만, 상담이 사실은 다 해결해 주지 못하죠. 가벼운 거는 상담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입시 상담, 건강 상담, 주식 상담, 자녀 진로 상담, 이런 건 상담해 줄 수 있잖아요. 또 내가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까요? 컨설팅 상담해 줄 수 있죠. 이런 거는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면 금세 시야가 달라지고 해결될 수도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어떤 그 삶 전체가 녹아있는 그 큰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상담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겠어요?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찢어졌어요. 꼬매주세요. 이거 금방 꼬맬 수 있죠. 저기 염증이 있어요. 수술을 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거나 긁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몸의 문제, 예를 들면 피부가 좀 이상해요.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전체의 몸을 통해서 피부에 나오는 거거든요. 물론 균의 문제는 균을 잡는 항생제를 쓰면 되지만, 피부의 문제는 몸 전체에서 작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해보고 많이 생각해야 그 피부가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죠. 아토피 마찬가지겠죠. 이거 무슨 어느 한 가지 원인으로 왔으면 해결하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또 비만이다. 이거 비만이 어떻게 한 가지 문제로 왔겠습니까? 정신, 삶, 마음, 주변 여건, 여러 가지, 또 체질, 이래서 복합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비만을 상담한다? 이거는 길게 상담해야 되는 것이죠. 길게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삶을 들어보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삶 전체가 관련되어 있는 그 어려운 문제, 어려운 트라우마, 어려운 삶을 이렇게 쉽게 상담할 수는 없습니다. 영화나 이런 데 쉽게 상담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그건 그냥 극적인 효과일 뿐이지, 그런 완벽한 상담은 사실 없어요. 어쨌든 한 사람의 그런 그 삶을 이야기하는 큰 이런 마음의 짐,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 이런 거를 이제 어쨌든 상담을 하게 되면 수십 년 동안의 그 사연을 다 들어야 됩니다. 다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 나무의 나무를 탁 잘라보면 나이테가 착 있죠. 그 나이테를 보면 전문가들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산불이 났었구나. 또 얼마 전에는 흉년이 들었구나. 얼마 전에는 일조량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나이테만 보면 그 상태를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나 빙하, 우리 남극이나 북극에 가지고 얼음을 그냥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채굴 해서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동그랗게 잘라오죠. 그러면 그 층층에 보면 몇만 년 전에는 뭐가 있었구나, 몇만 년 전에는 뭐가 있었다,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다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전체에 있는 그 상처나 어려움들을 쭉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데요, 듣긴 듣는데 들으려면 우리가 그렇게 얼음을 채취한다거나 나이테를 자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사람의 이야기는 그 왜곡된 게 많습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하고 상담자가 자기 얘기를 해도 자기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또 나약해지고 힘들어지면 자기가 막 창작을 합니다. 없던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없던 상황, 비슷한 상황을 새롭게 개작해서 이렇게 자기가 다시 드라마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 말만 다 듣고 그 사람의 삶을 상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전혀 과대망상증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의 상담을 들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정확하게 상담해 줄 수 있겠어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사연을 듣는 것도 좀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은 어려운 한 사람의 문제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으려면 헌신적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 상담자, 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의 도움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자식이나 식구는 그 사람이 잘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시간, 정성을 길러서, 정성을 두어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멘토 같은 사람, 정말 내 일을 깊이 생각해 주는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실은 제대로 된 상담 받기는 어려워요. 가벼운 거는 쉽게 받을 수 있죠. 내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날씨가 더운데 뭐 하면 좋을까요? 몸에 어디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거는 금방금방 되죠. 어제 싸웠어요. 그럼 싸운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잘 상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은 정말 누군가가 나를 자기처럼, 자기 몸처럼 생각해 준 누군가를 만날 때 이제 해결의 길,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생기는데, 치유 영화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뭐 유능한 상담가가 이 사람을 착착착 기술 좋게 상담한 경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대부분 치유의 영화들을 보면 상담자의 힘보다는 어떤 특별한 계기, 어떤 특별한 사연, 이런 것들로 마음 문이 서로 열리면서 이제 그 힐링이라고 하는, 치유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영화에 보면 이제 힐링 얘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영화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건 리스트가 쫙 있는데 시간이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영화에서 많은 힐링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힐링이 잘 된 영화, 뭐 그런 걸 잘 표현한 영화를 한 3개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로버트 레드포드의 보통 사람들, The Ordinary People. 요게 이제 한 1980년인가 굉장히 제일 먼저 된 것인데, 로버트 레드포드는 유명한 배우죠. 내일을 향해 쏴라, 뭐 스팅, 아이고 현재도 살아계십니다. 가장 훌륭한 배우 중에 하나. 이 사람이 이제 80년인가 첫 번째 그 감독을 했던 영화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앤토니 피처도 비슷합니다. 앤토니 피처도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훌륭한 배우가 처음으로 감독과 주연을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같은 비슷한 겁니다. 그 두 번째를, 요게 이제 제일 먼저니까 두 번째는 굿 윌 헌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헌팅이 뭐 사냥한다 그런 게 아니라 굿, 아주 좋은 사람 이름이 윌 헌팅. 윌 헌팅. 요거 이제 대문자로 하는 게 나는 것 같은 윌 헌팅. 그러니까 좋은 청년 윌 헌팅, 이제 이런 얘기. 요게 이제 96년 정도인가 제가 대학원 시절에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굿 윌 헌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쇼온 교수로 나오고, 맷 데몬, 지금은 맷 데몬도 중년이죠. 맷 데몬이 바로 20대 때 그 청년, 아주 풋풋한 청년 때 문제야 윌 헌팅 청년 역을 했죠. 이따 요 얘기는 다시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이번 시리즈에 얘기할 앤투원 피셔입니다. 요거는 이제 한 2000년대 초반, 2005, 6년인가? 한 그 정도의, 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게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굿 윌 헌팅, 그 다음에 앤투원 피셔. 이렇게, 요 세 영화가 그래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나 트라우마나 어려움을, 이렇게 잘 힐링하는 그런 영화를 잘 보여주는,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어요. 나중에 다 그런 얘기 할 건데, 그런 이제 대표적인 세 가지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그럼 가장 극적인 건 뭐냐? 굿 윌 헌팅이죠. 가장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됐고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좀 정말 보는 사람의 눈물을 찔끔 짜내게 하는 정말 감동적인 영화가 이제 굿 윌 헌팅인데, 이제 포스터 한번 보시면 그 바로 맷 데몬과 로빈 윌리엄스. 로빈 윌리엄스는 힐링의 대명사죠. 그가 나오는 영화는 많은 사람이 힐링하는 영화입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지, 또는 무슨 뭐죠? 패치 아담스라든지, 이런 정말로 남들 힐링하는 좋은 영화를 출연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본인은 마음의 어려움, 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죠. 참 이런 것들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찰턴 헤스턴, 우리가 잘 아는 벤허의 주인공이죠. 10개라든지. 이 사람은 스크린의 성자라고 불립니다. 정말 영화에서는 모세, 이렇게 좋은 역할, 배너, 성자들의 역할만 했는데, 실제로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 찰턴 헤스턴은 총기 옹호자입니다. 지금 총기 옹호자들은 거의 정말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총기 옹호자. 이런 하여튼. 어쨌든, 굿 윌 헌팅이 가장 우리들에게 감동을 준, 더군다나 그 맷 데몬, 그 당시에 20살 간 넘었으니까 최고로 멋있을 때, 이 영화는 정말 흥행할 수밖에 없어요. 맷 데몬은 하버드대에서 문학을 전공하던 청년이 자기가 이 영화의 대본을 벤 애플렉도 여기 이제 영화의 친구로 나오는데, 벤 애플렉도 진주만이라든지 그 미남 배우면서도 또 영화 감독입니다. 가장 유명한 분들이 여기 나오니까 이 영화는 이제 내용도 좋고 히트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이 영화는 잘된 영화지만 저도 또 강의에서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 얘기를 좀 해보자면, 윌 헌팅은 이제 그 수학 천재인데 문제아죠. 어려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자기 아버지의 폭력 속에서 자라나다 보니까 자기에게도 폭력성이 남아 있어서 천재면서도 아무도 이 사람을 해결하지 못해. 전문 의사, 전문 상담가, 최고의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이 윌 헌팅을 해결하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데 쇼온 교수, 로빈 윌리엄스를 만나죠. 그 쇼온 교수가 상담의 힘으로 이 청년을 치료하려고 했으면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쇼온 교수도 어렸을 때 부친으로부터, 쇼온 교수는 이제 그 양아버지한테 어마어마한 폭력을 당하면서 성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쇼온 교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그런 가슴 아픈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와 트라우마를 서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의 힘으로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공감해주고 깊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줄 때, 이때 이제 치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굿 윌 헌팅은 잘된 영화고 정말 감동을 주는 영화인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앤투원 피셔는 굿 윌 헌팅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어요. 훨씬 더 심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굿 윌 헌팅은 바로 맷 데몬이 하버드 문학을 공부하면서, 하버드 영문학과인가 문학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창작을 하는 시나리오지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야기는 좋은 얘기들 이렇게 잘 고른 거예요. 그 수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도 수학 천재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렇게 빌려와 가지고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들어졌지만 이 굿 윌 헌팅은 사실 드라마입니다. 만드는 거예요. 픽션이에요. 근데 이제 앤토니 피셔는 실제 앤토니 피셔라고 하는 흑인 글도 쓰고 또 이렇게 뭐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실제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앤토니 피셔는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굿 윌 헌팅은 뭐 당연히 뭐 영화 만드는 것도 잘 만들었고 또 흥행도 잘 됐고 그리고 재미도 있고 이제 이렇지만은 앤토니 피셔는 막 그만큼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앤토니 피셔 이제 보시면 이 영화의 주인공 다 흑인입니다. 모든 캐릭터 흑인이에요. 엑스트라급 사람들 빼놓고는 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흑인만의 영화로 이제 제작이 되고 또 약간 이 영화 안에는 또 인종적인 얘기가 있어요. 인종 문제, 흑인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보편적이지 못하죠. 그리고 이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이제 처음으로 감독을 하면서 이 영화의 이제 앤토니 피셔 역을 유명한 배우를 쓰면은 또 흥행할 수 있죠. 뭐 윌 스미스 같은 사람이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무명을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의미로 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과장된 거, 큰 감동 이런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자, 이거 제가 준비한 그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앤토니 피셔하고 굿 윌 헌팅하고 그 제작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앤토니 피셔, 이건 정확한가요? 제가 IMDb에서 이제 대충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이제 뭐 큰 얘기를 주제에는 큰 관계가 없으니까 대충 봤을 때 앤토니 피셔가 제작비가 1250만 불, 굿 윌 헌팅도 한 1000만 불 정도 비슷한 겁니다. 시대가 조금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앤토니 피셔는 미국 흥행이 2100만 불밖에 안 돼요. 물론 그 본전보다는 뭐 훨씬 많이 남았죠. 그렇지만은 굿 윌 헌팅은 어떻습니까? 미국 흥행이 1억 3800만 불. 벌써 이게 1000만 불 들여가지고 이렇게 열 몇 배 남겼잖아요. 전 세계 흥행은 2억 2,500만 불. 그 흥행에서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화로만 보면 이 굿 윌 헌팅하고 앤토니 피셔는 좀 차이는 납니다. 그런데 내용으로 보면 달라요. 또 이제 저는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옛날에 봤을 때는 그냥 저는 영화배우 덴젤 워싱턴을 참 좋아하거든요. 덴젤 워싱턴 여러분들 아마 다 좋아할 거예요. 크림슨 타이드라든지 무슨 뭐 말콤 엑스라든지 이런 아주 뭐 정말로 의미 있는 연기만 했던 사람이 이제 덴젤 워싱턴인데 이분이 좋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봤어요. 근데 이 영화는 그야말로 오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플레인 요구르트 같은 영화다. 플레인 요구르트는 뭡니까? 그냥 요구르트 자체. 몸에 제일 건강하고 좋은 게 플레인 요구르트. 근데 그게 맛있어요? 맛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우리 집에서 안사람이 플레인 요구르트 만들면 반드시 우리는 뭐 꿀을 조금 넣는다든지 무슨 거기 뭐 아로니아를 섞는다든지 베릴른 이렇게 해서 이제 먹어야지 그 플레인 요구르트만 먹으면 재미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몸에는 플레인 요구르트가 좋죠. 이걸 맛있게 하려고 설탕을 넣고 뭐 다른 향미를 넣고 인공 뭐 향료를 넣고 그렇게 되면은 맛은 좋지만은 우리 몸에 해로운 부분들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덴젤 워싱턴의 앤토니 피셔는 플레인 요구르트처럼 관객들을 자극하거나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는 그런 기법을 하나도 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덴젤 워싱턴이 영화 감독, 이 덴젤 워싱턴이 그냥 몰라서 안 넣었을까요? 결코 모르지 않았다고 봐요. 이 옆에 스탭들이 다, 내가 몰라도 옆에 스탭들이 다 있네. 만약에 배너다, 그럼 배너를 만든 영화 감독 윌리엄 와일러라는 감독은 원래 이 드라마형 감독입니다. 스펙타클형, 액션형 감독이 아니에요. 이제 아주 드라마인 얘가 이제 분위기 좋은 영화, 이런 영화만 만드는 사람인데 스탭들이
푸어바디스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었던 스텝들 막 그냥 전차 경기 막 전쟁 모습 이런 거 스펙타클 만들었던 스텝들이 윌리엄 와일리 밑에 다 있으면서 배너에 나온 모든 스펙타클 장면들은 스텝들이 다 만들었어요. 감독은 그냥 전체적인 틀만 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덴젤 워싱턴이 몰라서 이렇게 안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러 제가 보기에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 영화를 플레인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의미 있게 영원히 남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플레인을 중요성을 알아야지 맛을 가미하고 향료를 가미하는 그 치장한 거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손해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치장에 다 넘어가잖아요. 몸에 나쁜 거 생각하잖아요. 만약 데이트할 때 상대가 더 치장을 잘해서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면을 알고 참된 그 인간성을 알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외면 치장한 거 꾸민 것만 보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결국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플레인 요구르트의 가치를 알아야 플레인 요구르트 그래야 의미 있는 삶,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과장된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제가 이제 이 앤토니 피셔를 통해서 한 약 20회 가까운 주제를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여기에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이 영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영화라고 봐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그 노예 생활하면서 당했던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사실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플레인하게 보여줍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플레인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 잘하고 과장된 몸짓 하는 거는 다 그 뻥치는 거지. 그렇죠? 진정 좋은 거는 차분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누구랑 얘기해도 편안하게 플레인하게 얘기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일깨워줄 수 있죠. 근데 제대로 안 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몸짓이 심하고 제스처를 많이 해가면서 목소리 크고 유창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막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죠. 그건 뭡니까?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가미하는 거예요. 얘기할 때 액션이 큰 사람들은요, 그 얘기가 헛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순간에 액션이 커집니다. 몸짓도 커지고 목소리도 굉장히 커집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는 이제 이 영화에는 극적인 표현 장치를 의도적으로 멀리한다. 이거를 이제 핵심으로 이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은은하게 나타나고 평범한 듯 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여운을 선사해주고 깨달음을 선사해주는 영화가 앤토니 피셔예요. 생각해 보시죠.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들을 쭉 함께 얘기하면은 많은 것들을 함께 이제 좋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쭉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저만 이제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앤토니 피셔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습니다. 대학원에서 수업을 이걸 가지고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학술 논문도 있고요. 굿윌 헌팅은 정말 재밌지만 깊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앤토니 피셔는 전문가들이 다루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영화다. 이제 비록 재미가 확실히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재미있으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영화다. 플레인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의 주제는 이제 트라우마입니다. 여기 트라우마가 있죠? 트라우마. 역시 정말 늘 누구나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정말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 트라우마죠. 트라우마는 상처를 말합니다. 몸과 마음에 생기는 상처를 말합니다. 몸하고 마음, 몸에도 그 트라우마라는 자체가 상처라는 뜻이에요. 상처. 그래서 몸에도 상처가 나고 마음에도 상처가 나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도 아프고 마음에도 아프고, 또 몸에 난 상처는 마음의 상처로 이어지고 마음에 난 상처는 몸의 상처로 이어지고,
몸과 마음은 늘 같이 이루어져. 몸과 마음은 함께 같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트라우마는 몸과 마음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만 생각하잖아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 트라우마라는 것 자체가 몸의 트라우마, 마음의 트라우마. 또한 몸의 트라우마는 마음의 트라우마로 가고, 마음의 트라우마는 몸의 트라우마로 가고, 이렇게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싶어요. 트라우마라는 거는 큰 상처입니다. 이걸 해결한다? 완벽하게 어렵습니다. 완벽하게 쉽게 확 해결하면 그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트라우마는 어렵습니다. 평생 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는 극적으로 확 그냥 막 굿윌런팅에도 보면 마지막에 막 극적인 반전으로 해결되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돼도 또 남아있어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트라우마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내가 이거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있어도 내가 영향을 덜 받고 이거를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목표지요.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거나 그러는 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는 정답을 찾고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없지만 어떤 한 사람, 앤톤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어느 누구, 꼭 이 사람뿐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의 그 트라우마를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그 트라우마로 고통을 겪으면서 그걸 잘 견뎌내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듣고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요. 그것만 가지고 나를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트라우마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혹시 트라우마가 없다 하더라도 남의 트라우마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들으면 내 안에 큰 깨달음이 생기는, 이게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 함께 이제 가고자 하는 목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앞으로 쭉 하겠는데, 우선은 이제 순서대로 쭉 한번 이제 강의가 준비된 대로 올려보려고 해요. 같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혹시 좋은 얘기 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강의가 연결되고 있으니까 포함해서 이렇게 제가 한번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저희 여기 사이트 나와 있는 주소로 이렇게 이메일 같은 거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 참고해서 다시 또 세트를 또 한 가지 이렇게 주제를 만들어 가지고 또 이렇게 덧붙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앤톤 피셔라고 한 주인공의 트라우마를 보면서 그 사람이 트라우마를 이렇게 다룰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들에게 좋은 깨달음이나 생각 또 성숙의 계기가 찾아올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자, 강의를 이번 시간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자, 여기 윤동주님의, 제가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 다 좋아하는 윤동주님의 참회록, 그 중에 시 한 구절을 제가 마무리로 써놨어요. 참회록은 뭡니까? 그 윤동주라고 하는 젊은이가 이 나라가 일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 젊은이가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라를 지키지 못했을까?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할까? 뭐 이런 정말 저는 20대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맨날 그냥 머리만 기르고 그냥 콜라만 마시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 윤동주는 그 20대에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일을 이제 고민하면서 제일 마지막 참회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거울이라는 것은 뭔가를 보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앤톤 피셔의 주제를 생각하는 것, 거울을 닦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운석 밑으로, 운석이라는 건 이렇게 쫙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쫙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한 사람이 걸어갑니다. 근데 그 슬픈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그 뒷모습이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듣고 생각하면 운석 밑에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납니다. 나를 조명할 수 있죠. 우리 모든 강의나
모든 저희들이 연구소에서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나를 이렇게 돌아보고 나를 잘 가꾸고 나를 용기를 주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이런 데 초점을 갖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에게 또 의미 있는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